자,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국어 시험 준비할 전선혜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교재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얘가 단권의 합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이 그간 조금 이제 한 3년 내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문제 나온 거는 올해가 2년 차인데 이제 예고한 것까지 치면 한 3년 정도 이제 지금까지 뭔가 바뀐 시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범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 한 권으로 묶은 이유는 여기는 문법, 그 다음에 뭐 논리 논증, 그 다음에 뭐 문학은 빠져 있어요. 문학은 빠졌고 뭐 이렇게 용어만 몇 개 문학은 집어넣었고 뭐 독해도 사실 우리가 이론을 막 열심히 해서 독해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만 조금 넣어놓고요. 사실은 거의 한 반 이상이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건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도 사실 막 외우는 문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시험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년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20문제. 여러분은 25문제의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과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면서 5과목 20문제씩 100문항이었던 것을 이제 한국사는 인증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과목 25문제씩 100문항은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이제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도 5문항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5문항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그 영역이 국어에서 그럼 나오는 영역은 어떻게 되냐? 이제 국어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문법 파트. 근데 저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만 있다면 그냥 설명한 거 읽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도 문법을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가야 문법 문항이 뭐 2개가 나오든 1개가 나오든 거기서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벌 수가 있지. 여러분이 만약에 문법 지식도 하나도 없고 용어도 모르는데 문법 문제를 다 설명을 읽으면서 푼다 그러면 그 문제 푸는 데만 한 3분 걸릴 수도 있어요. 3, 4분 정도. 25개를 풀어야 되는데 1분에 한 문제꼴 해야 되거든요. 100분에 100문제니까 110분에 100문제니까 국어 때문에 국어랑 영어 때문에 원래 100분에서 110분으로 5분씩 시간이 좀 더 늘었어요. 근데 25분에 국어 25분에 25문제 푼다 해도 1분에 한 문제인데 여러분 독해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거의 독해 문제인데 1분에 한 문제는 아무리 짧아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국어에서 거의 여러분이 아마 35분? 빨라야 35분 쓰실 거예요. 독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25문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40분? 안팎으로 걸리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시간을 뭐든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기초는 그래도 외우지 않더라도 알아는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외우란 얘기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용어는 꼭 알아들어. 용어는 외우세요. 개념어 같은 건 알려드려요. 그래서 얘는 안 할 수가 없어. 되게 다양한 문법이 뭐 독해 문제처럼 개발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 차원에서 배우는 거지 외우고 막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파트가 문법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힘들면 나중에는 문법 버리셔도 돼요. 사실 시작하면서 이거 버리셔도 돼요 하면 이상한 거긴 한데 25개 중에 다 맞을 목표로 해야 가서 한 3개, 2개 틀리고 그래도 고득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나는 문법 시간이 없다. 뒤에서 막 나중에 되게 급박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이제 시험 한번 볼까 하고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여유 있게 그래도 1년 커리를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진짜 만점 목표죠. 만점 목표니까 문법이 뭐 2문항이 나오든 뭐 1문항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은 근데 문법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독해형으로든 뭐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지방직 봤죠, 몇 주 전에. 지방직에서는 훈민정음 중세국어에 관련된 게 독해 지문처럼 해갖고 문제로 나왔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은 되게 그냥 휙 읽고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모르면 하나하나 읽어야 되죠. 우리가 뭐 중세문법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전 영역에서 문법을 문제화해서 나와요. 그리고
공공언어 바로 쓰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올바른 문장과 뭐 사동, 피동, 높임 같은 이런 문법 문제가 접목된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은 1번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문법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관련된 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 파트, 독해가 대부분이에요. 추론, 내용일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논리 논증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거의 배우지 않았던 거. 했다면 수학 시간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증명, 뭐 논증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논리 퀴즈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공식을 외워서 여러분이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그 논리 문제예요. 그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는 나와요. 근데 25문항으로 늘어나면 여기서 문제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냥 문제의 문항 수를 늘리겠다. 한국사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확하게 어느 파트에서 늘린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 중에서 늘어나겠죠. 근데 가능성은 이쪽이겠죠. 독해 아니면은 논리 논증 파트에서 당연히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뭐 문법 문제를 늘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 이 파트는 뭐냐면 우리 그 고쳐 쓰기 파트, 쓰기죠, 쓰기. 작문이 쓰는 거잖아요. 고쳐 쓰기 문제 꾸준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배열, 그러니까 글을 가나다라 말을 막 섞거나 그리고 글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바로잡은 건 나다 가마라 뭐 이런 거 있어. 그건 사실 글쓰기 뭐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남의 글을 논리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중간 끝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쪽 파트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트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초반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듯이 용어 같은 것들을 알아야 막힘없이 수술 푸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저의 목표는 진짜 만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25개 다 맞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소홀히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과하게, 약간 과하게. 왜 약간 과하게 했냐면 원래 여러분의 적정선에 맞추면 점수가 모자라요, 나중에. 약간은 과하게 해야 여러분이 만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조절해서